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땅이 뭐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땅이 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무영 선생님. 본인 앞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안 됐습니다. 양반은 발도 일을 하고 고산자 선생님께서는 몇 번이나 한국땅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알기 수십 번 줬고 지금도 지도 매기고 있고요. 자기 손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동여지도를 최고 곳간에서 인쇄한 그리고 최근에 무슨 300대신에 무슨 대단 정산 이런 봤었죠. 이 손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손님을 모시고 그 시간에 얘기 드리고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우영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생소하지도 않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들은 거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안백정간하고 백두대간 이거는 산의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네요. 그 다음에 해서정맥하고 원암정맥 그 지방의 이름으로 산줄기 이름을 붙였어요. 나머지 11개는 강의 이름을 따다가 산줄기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강의 이름을 따다가 산줄기 이름을 붙였다. 그 청북정맥은 청천강 북쪽에 있는 것이다. 청남정맥은 청천강 남쪽에 있는 것이다. 임진북 예성남정맥은 임진강하고 예성강하고 사이에 있는 것이다. 한북은 한강북쪽, 한남은 한강 남쪽, 낙동강은 동쪽에 낙동정맥이 있고 남쪽에는 낙남정맥이 있다. 여러분들 쉽죠? 네. 우리나라 산줄기 이름이 해서정맥 어디 있는 거? 해서지만 황해도 호남정맥 이거야. 호남 전라 남북도로 가르지 않고 동서로 쫙 가다가고 영산강하고 섬진강하고 이거 다 가르는 거 아니에요. 낙동강 동쪽 거는 뭐게? 낙동정맥이고 낙동강 남쪽 거는 그 남남이지 뭐. 아주 쉽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우리나라 산맥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죠. 훨씬 쉽습니다. 네. 그러면 김종호 선생이 대동여지도에 제일 굵게 그려놓은 것이 백두대간이에요. 두 번째로 굵게 그려놓은 것이 정맥산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 표현해 놓은 것이 정맥에서 다시 가지에 친 내 강이 있고 천이 있고 내가 뭐 있다면은 내를 이렇게 가르는 거를 산줄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게 이제 산줄기 등급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의문시했던 김포 평야에 있는 산줄기가 해발 100m도 안 되는 데도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줄기는 정맥이라 이거죠. 그 옆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유명한 산이 있고 덤탱이가 큰 산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정맥이다 하는. 그 왜 정맥이냐? 큰 강의 유역 능선이 없는 정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보십시오. 임진강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임진강 그러면요 거긴 물이 깨끗한 동네거든. 고속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죠? 소가리 정상이 진짜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임진강 그러면 고속정, 고속정 그러면 쏘가리 매운탕 쬐 잔잔 쫙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임진강이라고 하는 강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땅 중부지방에 있어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임진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냐 라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나라 지도를 몇 번을 그려본 놈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이 지도를 놓고 딱 보면은 야, 여기 임진강 꼭대기가 이게 두륜산이라고 해서 원산 밑에까지 가 있네. 야, 이거 굉장히 넓은 거로구나 이게. 네, 가닥은 둘로 빠지고 이렇게 강의 어떤 그 세력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산줄기 개념을. 네. 그 다음에 한강유역이라는 것도 다이아몬드 형으로 딱 나오죠. 이 남원에 있는 섬진강 또 어떤 유역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청천강, 대동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동네 에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주 쉽단 말이죠. 네. 두만강 유역, 그러면 굉장히 넓은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 지도에서 보니까 그 유역은 얼마 안 되는구나. 아주 개념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래의 선조들은 우리나라 땅을 이런 방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 그 나누어진 방법이 옛날 지도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야 그게 진짜 지도다. 자, 그러면 강과 상은 동일시 했어요. 네. 그 산줄기가 큰 강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강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아요. 지도에서 보면은 산줄기를 빼먹지만은 물줄기는 빼먹지 않는 거예요. 네. 강은 빼놓잖아. 강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땅을 가만히 보면요, 산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산은 사람을 내뱉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산은 사람이 들어오면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어디든지 사람이 붙어 살 수가 있는 땅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한 땅들이 많죠. 근데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람이 살려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온다는 자신. 물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예? 그게 뭐겠어요? 꼭 필요로 해요. 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물들이라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물은 말이죠. 우리나라 뭐 그렇게 복받은 데가 없어요. 너무 그냥 인삼 썩은 물인데 산에 가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통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물통이 없어요. 길을 떠나는 사람이 물통은 안 가지고 다니죠. 표주방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아무 떠먹으면 되니까. 물에 관한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금이 훨씬 안 네. 자, 강원도 산골에 사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소금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암염이 없기 때문에 이 서해안 바닷가에서 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은 안동 봉화 쪽으로 봉화 영주까지도 한강에서 올라가는 소금을 먹었습니다. 단양 영춘에서
고개를 넘어가서 소금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관령 쪽까지도 영월에서 소금이 전달이 됐어요. 그 옛날에. 근데 그것이 강을 타고서 전부 소금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신 선생이 이제 주관을 했는데, 그때 중원문화권 유적조사가 있었습니다. 충주댐이 막히기 전에 그 지역을 이제 지표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동강 그쪽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배는 결국 지금 삼달묘가 있는 데 들어가는 데죠. 영월 밑에. 거기서부터 배를 띄워서 여주까지 내려왔던 그런 작업을 한번 하는데, 그때 그 운이 좋아가지고 마지막 한강의 마지막 뱃사원 우동봉노인이라고, 그때 나이 75이었어요. 이 노인은하고 이제 거의 한 20일 동안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양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양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입니다. 200섬을 싣는 배가 영월까지 들어갔다. 거기에 내가 뱃사공. 근데 이 뱃사공이요, 그때 당시에 그 뱃사공이 지금 747 비행기 이제 기장하고 거의 같은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일 동안 배 청소 한 번 해본 일이 없어요. 이 노인네가. 물건을 올려놓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아. 배는 제일 늦게 타야 있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으면 이제 떠도 되는 게요. 그래야 배를 타고 운전만 해자고 운전만 해요. 배 갖다 집에 대놓으면은 그냥 가. 야, 이쯤 여관 어디요? 여관만 내라는 거예요. 배는 뭐 상관도 없어. 니들이 지키는 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완전히 운전수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런 운호인인데, 강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가의 사정은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소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 넓은 남한강도 그쪽 배가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백길밖에 없어요. 그 백길을 찾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있어가지고 배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옛날에 운하같이 팠답니다. 근데 그 파는 사람들이 누가 파느냐 하니까 그 앞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고를 씌워요. 배가 내려가는 배는 홀라당 내려가요. 올라가는 배는 자력으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통나무에다가 동아줄을 매가지고 내려보내면은 배를 끌어서 올려보냅니다.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은 배에서는 고월세다. 고월을 지나왔으니까 고월 세금을 낸다 가지고 고월세를 그 사람들한테 준대요. 주는 것이 석유 한 대 또는 소금 한 대박을 준다. 근데 그때 당시 소금 한 대박은 콩 2대랍니다. 콩 2대하고 이걸 바꾸기로 해요. 그러고 본다면은 그거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입니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팁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배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끈잡이라고 하죠. 근데 끈잡이 짓을 왜 하냐, 왜 하냐? 그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끈잡이를 했던 노인장계기가 그 왜 묻느냐, 이 말이야. 끈잡이 했지, 그거 왜 묻냐, 왜 했냐고 왜 묻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말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눈으로 봐요, 저를. 그 할아버지들. 근데 이제 혹시 가다가 제가 무슨 대학교 선생이나 되는 줄 알고, 야, 대학교 선생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공부하냐? 그런 식으로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중에 졸라졸라 물어서 대답을 받아낸 게 뭐냐니까 그 도리야, 도리. 도리도 몰라? 그런단 말이야. 도리가 뭔가. 아니, 도리가 뭡니까? 이 사람 그거. 아, 사람 사는 도리? 아, 근데. 그게 뭐냐, 이거. 강가에 사는 사람이 강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강에 배가 안 다니면 강은 죽은 강이 되는 거야. 그 강가 사는 놈이 그 강을 죽이고는 중물을 보고 앉아? 안 되는 거야. 그 강 살려놓는 게 도리야. 그 소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고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고개를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치러치선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강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동범 노인한테 그 소금 얘기가 나왔는데 소금을 심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뱃사람들이. 보통 마포강에서 싫으면은 8단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 뱃사공이 있고 8단까지 온 사람은 상류를 운전 못해.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그 8단에서 이제 다시 상류 쪽 운전은 따르고 있어요. 뱃사공도. 위에서 내려오는 뱃사공도 8단까지 오면 내려가지 않아. 여기서는 어떤 놈이 끌고 갈 수 있어. 난 그런 시시한 데는 안 끌고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상류에서 노는 놈이다 말이에요. 야, 강원도 운전수라고 옛날에 뭐 이런 거예요. 이 노인이. 그런데 그 뱃놈이 배에다가 소금을 싣기를 마다하는 놈은 사공이 아니다. 그 놈은 사공이 아니다. 제일 싣기를 싫어하는데 마다하면 그건 아니다. 일종의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 다 필요 없고 소금부터 실어놓고 나머지 싣는 거예요. 네. 화주가 있다가 이거부터 실어 그러면 안 돼요. 뱃놈은 소금부터 실어야 된다. 이문이 제일 박해야 돼요. 소금이. 운반하기 제일 더러워. 근데 왜 싣고 다녔냐? 나밖에 갖다 준 놈이 없어. 나밖에. 다른 놈은 가져가지 못해. 뱃놈이 나밖에 가져갈 놈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병신, 어떤 놈 다 있어야 돼. 어떤 놈이든지 다 있어야 돼. 진짜 생활 필수품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싣기를 마다하는 놈은 뱃놈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어떤 그 강에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 집합체 그런 어떤 그 의식도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꼭 쉬어야 한다. 경국대전에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인간사 도리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강을 중요시해가지고 강을 그려놨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김포 평야에 있는 산줄집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25,000분짜리 지형도로도 콘타에서 그려지질 않아요. 이렇게 보따리 짊어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연산 밑에 내려가면은 해발 60m, 한 55만 터밖에 안 됩니다. 고개가 있어요. 고개 같지도 않죠.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그 옆에 주막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누가 안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할아버지 한 양반이 누가 저런 영양제를 보셔가지고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고개죠, 고개. 근데 고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요즘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고개 마루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전거 타고 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요. 이제 그 할아버지 딱 붙잡고 이 고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당장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고개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그냥 휙 지나가는데
페달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전거를 타는 옛날 할아버지들, 그래 장에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은 고개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어떤 게 가파르고 어떻고 뭐 그 아랫동에는 어떻고 이거 다 안다. 이 고개가 옛날 지도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려져 있을까요?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 좀 가르쳐주세요. 아, 다른 거 없어. 사람 사는 거 마찬가지지. 다 같고. 아유, 나그냥 아유,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아주 가르쳐달라. 저놈의 것들은 말이야, 개것들이야, 개것들. 이쪽은 개것이 아니거든. 개것. 선생님은 여기 이쪽 동네에. 아, 난 이쪽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미약한 산줄기로 인해서 생활이 달라요. 생활이. 이쪽은 농사꾼들 사는 데고, 이쪽은 바다에서 소출을 합니다. 아니, 해발 60m도 안 되는 작은 고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또 안에 저기 전라도 그쪽에 산줄기가 있어요. 그 해안가의 산줄기인지 아니? 그것도 산줄기 같지 않은데 그냥 쫙 일어났단 말이죠. 현대 지도에는 그런 산줄기 그리지도 않습니다. 산줄기가 다 그려놨다고. 이게 또 뭔가 이쪽 그 개것들도 비슷한 것들인데 제 생각에 괜히 그것도 막걸리에 앉아서 또 이제 야를 부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른 게 있을 거 아니냐? 알아보자. 아, 다른 거 있지. 다른 거 있대. 아, 그 다른 게 뭡니까? 나가서 그 집에 연통 좀 봐, 연통. 연통을 봐야 돼. 아, 연통을 봐, 뭐하니? 아, 연통 높이가 다르다고. 그때 연탄될 때거든요. 연탄될 때. 저쪽 동네는 길어야 되고, 이쪽 동네는 짧아야 돼요. 원래.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영감님이 뭐 하시는지 한번 얘기하니까, 시골에 가면 올해도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올해 팔고 그 세면도 요만큼씩 팔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런 집이에요. 그런 걸 하시는 분이라. 그냥 그러면 선생님, 그 이쪽 동네는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여기는 몇 센치가 돼야 되나요? 아, 그건 몰라. 그건 몰라. 그냥 어느 동네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집어주는 게야, 이게. 이 동네 거는 이거, 이 동네 거는 이거,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내가 주는 거 갖다 그냥 꽂으면 그냥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산줄기로 인해서 해안가와 내륙가, 이 다가. 그러니까, 묘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냥 어느 동네에서 갔다 오면 이거 주고, 이거 주면 맞는다. 사실 그게 과학인 거예요. 과학적인, 말로는 못하지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기록되고 뭐니까. 그렇게 미세한 부분도 우리나라 땅에서의 이 감각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유인물대로 제가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우리나라 산줄기 개념은, 산경표가 나온 1800년대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개념을 1800년대 실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상수경, 백두 대간을 비롯해가지고 산줄기와 물줄기의 관계를 가지고 산줄기를 정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자연과 사는 방법의 기초다. 기초이다, 이게. 이걸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보리도 공부를 하면서 85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던 그것이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추워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건 지금 우리가 배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산맥 개념이라는 건 뭐냐? 그걸 산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1900년에 일본의 도도문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산줄기가 아니라 땅 속의 지질 구조선에 의해서 산맥을 정했어요. 그걸 야수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감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지리 교과서는 전부 다 못쓰게 만들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지리 교과서는 일본 사람이 써놓은 지리 교과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본 시대 때 교육을 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지리 교과서를 만들 때 어떤 학자들이 지리 교과서를 만들었냐 하니까 일본에서 지리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현재. 그러니까 대학의 원로 교수가 일본에서 배운 일본 지리학을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만드는 교과서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령산맥, 노령산맥, 광주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하나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몰라도 문제없어. 그죠? 청와대 필요해요? 그 오령산맥 그것도 몰라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중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나와가지고 당장 써먹는 걸 가르쳐줘야 돼. 그죠? 필요 없는 걸 뭐하러 가르치냐 말이야. 필요한 거를 가르쳐라.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니까 그냥 1900년에 된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리학에서 한 번도 걸러보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태백산맥, 노령산맥, 좌령산맥이 대학교 지리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질 구조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아이러니가 현재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대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야만 인정을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 예. 근데 이와 같은 거는 지금 이제 그 대학의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바꿔야 된답니다. 근데 한 가지 바꾸는데 굉장한 이제 혁명이죠. 근데 지리학 가운데도 이제 지질학, 지형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깨름직해요. 근데 문화역사 지리라든가 그 밖에 무슨 이제 생물관계라든가 뭐 동물관계 어떤 지리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대로 우리 따라해야 되겠다 라는 거에 지배적이에요.